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정을 크게 버렸어 따서 우리 재무관리 입문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시험에서 보게 되는 과목은 재무관리라는 과목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무관리 좀 많이 어려워해서 그 재무관리 학습하기 이전에 먼저 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좀 봐두자라고 해서 마련된 과목이 재무관리 입문이라는 과목이에요. 여기 많이 보게 될 과목은 재무관리라는 과목인데 이 재무관리는 현재 여러분이 시험 볼 때에 경영학의 한 분야로 해서 출제가 되고요. 그 경영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기업을 잘 경영해보자. 기업을 경영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각종의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게 경영학이라는 과목이죠. 그 경영학이라는 과목에는 여러 가지 강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인사관리라는 과목은 기업의 인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인사라는 것은 결국은 정원이 필요한데 정원을 어떻게 선발을 하고 수문의 정화분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떠한 자리에 배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또한 그런 정원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줄 거냐에 대한 얘기가 만약 기업에서의 인사관리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루게 될 재무관리라는 것은 기업의 돈에 대한 의사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이 장사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고 돈을 어떻게 조달해서 저 돈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게 재무관리라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 재무관리를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이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 기업에서 이 돈이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 각종의 기록을 하게 돼요. 그 기업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게 기업의 회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회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재무관리 좀 어려워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각종의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각종의 이론들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일종의 수학적인 접근을 좀 하게 돼요.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재무관리에서의 각종의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접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재무관리 입문에서는 크게는 세 가지 다뤄볼 거예요.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좀 볼 거고 또한 그 기업에서 돈이 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회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고요. 뭐 이러한 기업에 대한 얘기라든지 기업의 회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번 1강에서 진행이 될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2강부터는 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기업과 기업의 회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추가로 드린 자료에 먼저 1번에 기업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 뭐 기업의 정의 목표에서 먼저 나오는 게 기업의 정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했을 때의 경제 주체 중에 하나죠. 가장 단순한 경제 주체에는 가계라는 경제 주체가 있고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있죠. 우리 보통 그냥 단순히 얘기할 때 이 기업은 생산의 주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기업이다라는 거고 기업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을 소비하는 게 가계 부분이 되는 거죠. 그중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은 각종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기업, 그 만들어낸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게 가계 부분이 되는 거고 이런 생산을 위해서는 뭐 생산 설비도 필요하지만 사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생산 요소인 노동을 소비하는 게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업의 정의 쪽에서는 뭐 생산의 주체이다 라는 얘기가 써 있는 거고 다음 가로 2번에는 기업의 목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 기업에서 추구하는 바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인정받고 있는 게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이 기업의 목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자라는 게 나중에 보게 될 재무관리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의 각종의 수학적인 접근들이 나중에 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에 나오는 것은 이게 분류이고 이 기업들을 분류할 때는 크게 구분했을 때는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 기업, 공기업 쪽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말했을 때의 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국가와 같은 단체라든지 아니면 공공단체가 만든 기업을 공기업이라 하는 건데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들 이 사기업이에요. 이 사기업을 제가 다시 거기 아래에서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 사기업은 다시 분류했을 때에 자연인 기업이라는 것과 법인 기업이라는 것으로 구분이 돼요. 이때 나오게 되는 용어 하나가 인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얘기하는 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뭐 표현이 좀 이상하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냥 좀 단순히 말했을 때에는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가질 수가 있고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격이 있는 자연인이에요. 따라서 3살짜리 아이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자연인 외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요. 회사를 만드는데 그때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이러한 인격을 부여하게 돼요. 그걸 법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자연인 기업에는 그냥 내 장사한다 하면은 그게 개인 기업이라는 거고요. 나하고 친구하고 동업한다 하면은 그게 조합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법인 기업 쪽이고요. 이 법인 기업을 다른 말로는 상법상의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5일 회자를 써서 사원들이 모여 있다라는 게 회사라는 이름인데요. 거기에는 사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원은 단순한 회사원, 직장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라고 해서 사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회사의 곧 주인인 거죠. 그 회사의 주인이 곧 사원인데 이때 이 사원이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상법상에서는 그러한 사원의 책임과 관련해서 이 법인 기업인 회사를 크게는 4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합명기업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합자기업,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그 외에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맨 마지막으로는 주식회사로 구분을 해요. 상법상에서 이러한 회사의 구분은 결국은 이 사원이 부담하는 책임의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무한책임이냐 유한책임이냐에 따라서 회사가 구분이 되고요.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사원들이 모두 다 무한책임을 부담해요. 여기서 무한책임이라는 것은 책임의 한계가 없다는 건데 어떠한 책임이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익이 안 나고 자꾸 손실이 나게 되면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빚을 다 못 갚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때에 이런 무한책임 사원들은 회사의 빚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의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갚아줘야 된다. 그 책임의 한계가 없다라는 게 무한책임 사원들이에요.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무한책임 부담하는 사원도 있고 더불어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도 있고요. 어떤 사원들은 책임의 한계가 없고 어떤 사원들은 책임의 한계가 있고 그 외에 유한회사라든지 주식회사는 그 사원들이 모두 다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들만 존재하게 돼요. 이때 이러한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그런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 주인인 이 사원들을 주주라고 부르는 거고요.